오늘 나라사랑 경제에서 국립서울 현충탑 찾아왔습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단정해서 노고에 산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앞으로 끝.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로 세 번을 하는데, 하늘과 땅과 그 사람은 조국을 위해 산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 번을 합니다. 호국 경영께 대하여 일동 경례, 바로 일동 공론, 높이는 31m, 하늘 운동을 기념해서 31m로 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밑에 봉안관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돌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공식명칭은 밑에 봉안관이라고 합니다. 전사자 중에 유해를 찾은 분들은 밖에 비석을 세우고 매장을 하고, 전사할 때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만 써놨습니다. 이분들은 유해를 아직 못 찾은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현재 10만 4천 명이 유해를 못 찾아서 이름만 적어놓고 여기를 밑에 봉안관이라고 하고, 유해를 찾은 분들은 5만 3천 명은 밖에 비석을 세우고 매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유해 발굴단에서 지금도 전후방 유교 격전지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유해를 발굴한 것이 한 17,000여 구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17,000여 구 중에 중국, 뭐라 그러죠? 중국 인민해방군? 걔들은 중국으로 보내고, 중공군은 중국에서 특별 수송기가 와서 고맙다고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행사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니네 거 나왔다. 가져가라니까 우리는 전사한 놈 없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아주 적군묘지에 꽂아놨어요. 거기 가면 김진주 일당과 함께 내려왔다가 죽었던 29명 그 유해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요. 무장공비 그건 천하가 다 아는 북에서 왔는데도 우리는 보낸 사실 없다 하면서 안 가져가. 그래도 좀 적군묘 인진강 남쪽에 현재를 해놓고 적군묘지라고 해놓고 있는데 거기 한 200~300여 구가 지금 북한에서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굴하다 보니까 미군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해서 보내주시면 미국에서 고맙다고 하고 가져가고. 물론 북한도 유해 발굴합니다. 그 북한 지역에. 근데 발굴하다가 미군 유해가 나오면 이게 웬 떡이냐. 1인당 한 100만 달러 정도 받는가 봐요. 미국에. 미국에서는 그래도 고맙다 하고서 돈 그냥 막 수백만 달러 주면서 아무튼 북한에서는 발굴하다가 미군 유해가 나오면 완전히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굴하다 보면 영국군도 나오고 태국군도 나오고 해서 다 각자 보내고 우리나라 유해 중에 총 17,000여 구 발굴했는데 그 중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00명 좀 지우고 매장을 합니다. 근데 매장도 끝났고 지금 이제 충원당이라는 납골당 건물로 들어가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유해 발굴하면 그 뼈가 감식반에 의해서 다 조사를 하지만 17,000여 구 발견했지만 200명만 확인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이름이 있거나 군번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첩도 다 썩어버렸고 가지고 있는 만년필 볼펜 가운데 소지품에 이름을 써놓게 됐는데 그게 다 지워져 버리고 군복에 명찰도 있는데 명찰도 다 썩어버리고 아무튼 뭐 남아있는 흔적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서 겨우겨우 찾아낸 것이 한 200여 명.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향에 가서 전달하고 행사를 여기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의 유해를 빨리 찾아야지. 이 10만 한 4천 명의 저 명단, 저 가족들은 여기 와서 나막하게 있는 그 명단 밑에도 이렇게 화환을 갖다 놓고 사진도 갖다 놓고 그분의 소지품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촘촘하게 놔가지고 그냥 너무 이렇게 추모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좀 큼직하게 해가지고 좀 널찍하게 했으면 저쪽에서 보면 사진도 보세요. 그냥 자기 돌아가신 분 밑에 사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유해를 찾아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매장을 했는데 유해를 찾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묘지도 없고 이렇게 이름만 써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해놨는데 이분들 명단 볼 때마다 안타깝게 짝이 없고 특별히 여기 조창호 소위 명단도 여기 있었어요. 전사자로. 근데 조창호 소위가 가족을 이끌고 아주 극적으로 기선하면서 나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지웠어요. 그리고 살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충원당에 안장되셨고 아무튼 포로로 갔다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나 죽지 않았다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지운 건 유일하게 그거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 저희 관호사님 여성분들만 있는데 예. 승천상에 왜 여성분만 있는 게 뭔 이유예요? 영현 승천상이라고 그건 이제 아들을 전사한 아들을 이렇게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 뭐 그런 어머니 상이네 그러면. 네. 어머니 이게는 이쪽으로 나갈 테니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너무 덥네. 맞네. 유해를 못
찾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화춘령도 6천령인데 연락이 안 됐다가 얼마 전에 연락을 했는데 나가면 더우니까 기다려. 이성훈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선수가 자, 우리 서울 현충원에 위패공원관에 한 5만 3천, 아니 10만 한 4천, 밖에 묘지가 한 5만 3천, 그리고 충원당이라는 납골 땅에 한 5만 명, 그리고 무명농사 유해를 발굴했는데 확인이 안 된 무명농사가 한 2만여 명, 그리고 다 합해서 현재 서울 현충원에 20만 명을 안장하고 있어요. 명단까지 합해서 20만 명.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한 10만 명. 그렇게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이쪽 나오세요. 사진 찍는 장소로 많이 해주세요. 네, 일단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는 6탄 시병사 묘역입니다. 요 뒤에가 6탄 시병사 기념비고 추모비고 요 맨 앞줄에 6탄 시병사 10명입니다. 요 7, 8, 10명. 그래서 6.25가 일어나기 전에 개성이 우리 땅이었죠? 38선 밑에였어요. 개성 뒤에 송악산 정상 조금 넘어까지가 38선 우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개성 송악산 뒤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25 전에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송악산 정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일사단에서 저놈들이 꼭대기 와서 개성을 다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이동하는 걸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고지를 한번 빼앗으면 고지 넘어 수십 리를 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 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지를 뺏기니까 일사단에서 열받아가지고 야 일소대 다시 뺏어 해서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중대 올라가 중대도 실패했어요. 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놈들이 점령하자마자 기관총 진지를 만들어 놓고 기관총을 막 쏴대는데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사단에서 특공대 10명 고집하겠다 나와라. 그러니까 한 2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나가. 결혼한 사람 빠져.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나와. 그래가지고 안 한 사람만 이렇게 10명을 딱 뽑았어요. 그것도 이제 병사로 치면 상병 병장 정도로 해서. 그래가지고 뽑아 10명. 그날 이제 새벽에 수류탄, 박격, 폭탄, 총 다 나눠주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이 박창근 이 친구가 저까지 거다 혼자 가겠다 해가지고 수류탄 4개 막 주렁주렁 매달고 박격폭탄 들고 이 박격폭탄이라는 게 박격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서 땅 외관을 터트리면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박격폭탄을 가져간 것은 박격포를 못 가져가니까 포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포탄만 가져가서 어떻게 쓰느냐? 가서 그냥 바위에다 그냥 꽝 찍어야 돼요. 그래야 터지면서 자기도 죽고 이 진지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고 이제 10명이 내가 죽더라도 가서 저 진지를 부숴버리겠다. 근데 박창근 하사가 저까지 거다 혼자 가다 그냥 전사해서 장렬하게 혼자 그냥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죠. 올라가다가 그냥 뒷발치는 기관총 3대 그냥 죽었어요. 나머지 9명이 그냥 막 포복으로 계속 올라간 전망 위에서는 뒷발같이 총알을 내려하고 9명 올라간 중에 8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 앞에서 꽝 때려가지고 박격 퍼지면서 기관총 진지 날려버리고 그때 대기하고 있던 일사단 병사들이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걸 뺐어요. 그래서 6탄 시병사 10명이 다 전사했어요. 전부 다 상사로 다 이름을 넣어서. 네, 일개국 특진하고 뭐 도전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육군 내에서 하사관 중에 저 부사관이라고 그러는데 부사관 중에 제일 훌륭한 부사관을 6탄 시병사 상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관급 장교들에게 강제구상을 줘요. 강제구상 소령. 제일 훌륭한 중대장 중에서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강제구상. 그리고 부사관들에게는 6탄 시병사상 요걸
주고 있습니다. 6편 시정자. 이건 전쟁 6.25 일어나기 전에서. 자, 여기는 월남전 전사자 묘역입니다. 월남전에 30만 명이 출동을 했어요. 30만 명. 30만 명이 한 번에 간 건 아니고 6개월마다 계속 교체를 합니다. 외국에 나와서 1년 동안은 못 익혀요. 그냥 풍속병이 걸리니까. 그 지금도 중동에 아프리카에 우리가 해외 파병을 나가잖아요. 나가기 6개월 전까지 선발해가지고 그것도 지원자를 선발해서 6개월 동안 예방주사를 계속 놓습니다. 그 풍속병 걸리지 않도록 현장에 가면. 그래서 동남아의 댕기열보 이런 거를 예방주사를 엄청 놔요. 그 6개월 동안 그걸 맞고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6개월만 근무를 시켜요. 6개월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약효가 떨어지고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계속 교대를 해가지고 월남에 갔다 온 사람이 30만 명. 그 중에 전사자가 5천 명입니다. 30만 명이 갔다 왔고 5천 명이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조국 근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쓰던 전차, 장갑차, 예무 16 이걸 우리가 쓰던 거 다 그냥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최명시 장군하고 그 지휘관들이 미군에게 그냥 맨날 달라고만 했어요. 야, 저거 좋다. 우리 저거 한 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맨날 달라고 하니까 미군 장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공화 거지라고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한다고. 근데 그때 받았던 전차 가져와서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내무부대에 창설했고 기계화부대. 그리고 그때 받은 거를 철수하면서 우리에게 줬던 거 우리가 다 가져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군 현대화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미군들에게 좀 욕은 먹었어요. 거지라가지고 맨날 달라고 그런다고. 맨날 살라고 그랬어. 대통령부터 시작. 그래서 외국에 6개월 파견근무 가면 이제 월급을 2배로 주죠. 그렇지. 그리고 6개월 끝나고 돌아오면 그 약균 빠질 때까지 6개월 그냥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 약을 이제 안 주니까 그 약균 빠질 때까지는 한두 달은 부대 그 출근도 못 해요. 그냥 막 비몽사몽 마약 하다가 마약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담배 피다가 담배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지. 네, 환장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금단의 네. 현상이라서. 그래서 외국 갔다 오면 한두 달은 그냥 그 회복하는 시간을 주고 매운말에 신고요. 그 정도 이제 외국 갔다 오는 게 힘듭니다. 물론 월남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가긴 했지만 지금은 6개월 전부터 계속 약 주사를 엄청 맞아요. 가기 전에요. 예. 그래서 동남아 열흘 여행 가는 사람도 댕기열 이런 거 맞고 가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모기 한번 잘못 물리면 죽으니까. 그렇죠. 근데 6개월 동안 밀림에서 살려면 예방주사가 엄청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뭐 여름마다 한 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면역력 생길 때까지. 여기 5,000명 전사자 묘역. 월남 참전. 월남 참전. 6.25 때 전사자가 속출하니까 전사자들을 어디에 모셨냐면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일단 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범어사 금정사에 유해를 막 쌓아놨는데 막 정신없이 막 절 앞 마당에 쌓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국군만을 장례 치를 수 있는 묘지를 빨리 만들어봐라. 그 전쟁 통해 전국에 10군데 후보를 정했는데 파주, 뭐 계룡, 그다음에 저쪽 남양주, 또 경기도 화성, 뭐 수도권 근처에서 10군데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를 낙점한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를 낙점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듣기는 이거 설에 따르면 여기가 양녕대군 땅이거든요. 상도동이. 양녕대군 묘가 지덕사회라고 우리 집 앞에 상도 4동에 있는데 그때 양녕대군이 14년 동안을 세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자를 해한다 그러니까 이항복 대감이 전하 내가 14년 동안을 축도로 가르쳤는데
이거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세종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세종은 지금 세자교육 하나도 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공들이 이 양녕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가 그냥 막 유배도 가고 귀양도 가고 그랬어요. 그 대신 세종이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땅을 수백만 평을 준 거예요. 평하게. 그래서 상도동은 다 양녕대군 땅이고 여기까지 양녕대군 땅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대군 총괄, 양녕대군께서는 왕이 못됐지만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됐으니 이제 국군 장병들을 무대할 묘지가 필요합니다. 땅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묘지가 들어오기 전에 동작진이라는 포구가 있었고 어촌이 있었고 식당이 있었고 숙소, 여관이 있었고 농사 짓는 마을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쪽 서초 방배동 쪽으로 다 돈 주고 다 이전시키고 여기를 3년간 토목공사에서 1956년부터 안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장을 막 하는데 경찰이 왔어요. 각하, 우리 경찰도 6.25 때 죽었습니다. 여기 좀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지. 경찰도 일로 들어와 해서 저 끝에 이게 경찰 충원탑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경찰관 묘역을 따로 해놨는데 경찰은 여기에 들어오려면 전사자만 들어와요. 아니면 무장공비와 싸우다가 순직자만 들어와요. 그리고 경찰과 그래서 경찰 묘역을 해놨는데 거기는 아직 자리가 비어서 지금도 경찰 들어오면 매장을 합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우리도 국민을 위해서 불 끄다가 죽었는데요. 여기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방관들 제복 입고 했으니까 소방관들 들어와. 죽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소방관, 경찰관은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오고 여기는 죽어야만 들어오고 전사만 들어오고 30년 이상 제복 입고 생활한 사람은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다가 승마 선수 거기서 죽었는데 국이 선양하다가 죽었는데 안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와. 저는 시냇물에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사람 구하려다가 죽었는데 의사자 여기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국민의 생명을 지켜다 들어와. 그래서 의사자는 대전에만 묻히는데 대전에 현재 의사자가 한 20명 묻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애가 11살짜리도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 홍수난 암 내올가에 불이 넘쳐가지고 애기가 떠내려가는데 그 구출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11살짜리. 그래서 11살짜리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의사자 묘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군묘지가 아니니까 국립묘지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65년도에. 그러다 국립묘지 하다가 95년도에 현충원, 그리고 2005년도에 대전 현충원이 생기면서 여기는 국립소현충원, 대전 현충원. 그리고 이게 다 차니까 이제 낙골당, 충원당이라는 빌딩을 2개 져가지고 5만 미를 안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후년이면 그것도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에 현충원, 제3현충원을 짓고 있고 내후년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천은 너무 멀고 대전도 너무 멀고 우리는 서울에 안장하고 싶다 그러면 2년 내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2년 안에 2년 내에. 2년 지나면 이제 대전으로 가든지 연천으로 가든지. 익산 쪽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제 같은 대학교 같은 성결교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여기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끝나가지고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에 매장을 했습니다. 이제 대전도 매장도 끝나고 대전도 빌딩이에요 이제. 근데 매장 되면서 야 곽호야 옆자리 내가 맡아놨는데 저거 빨리 와라. 근데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제 서울도 다 끝날 상황이고 저는 서울도 못 갈 것 같고 저는 이제 대전이나 연천으로 갈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갈 때쯤 되면 연천도 끝나지 않을까. 이천도 이천 거기 호국원이라고 여기는 군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는 군생활 20년 이하 하는 사람. 그다음 월남 갔다 온 사람 이거 참전사는 다 이천. 호국원으로 갑니다. 그 호국원이 영천, 괴산, 이천, 임실, 제주에서 한 7군데가 있어요. 우리 아저씨가 참전전이 월. 그래서 호국원은 여기보다 한 단계 조금 낮은데. 그래서 저는 22년 했기 때문에 여기 대상인데 서울 오기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려면 2년 내에 빨리 와야 되는데 미리 해놔. 여기는 최명신 장군병대 월남전 전사자와 나와 같이 싸웠던 병사들과 함께 붙이고 싶다 그래서 장군 묘역에 크게 하지 않고 여기로 왔어요. 늦게 저기 하셨는데. 대위하고 저 부인 이름 써놨는데 부인이죠. 부인도 같이 여기 안장되고 네. 그래서 현충원에 20만 명이 안장돼 있고 명단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찾는 분이 이분이에요. 현충원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많은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워낙에 큰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해는 월남에 요 뒤에를 이렇게 파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굴이 나와요. 그럼 파고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부인 두 개 화장한 거 그 악골 집어넣는 거 항아리 봐요. 항아리. 이제 그 저기 금고를 비닐로 아주 코팅을 한 2번 아주 코팅을 하고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도 또 코팅을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집어넣고 또 코팅을 또 해요. 왜냐면 여기까지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3, 4겹으로 코팅을 딱 해요. 물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 2년 전에 산사태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리면서 이 비석이 그냥 다 쓰러졌어요. 이거 발로 뻥 쳐도 쓰러지는데 토사가 막 밀려가지고 이게 다 쓰러지고 흙탕물 되고 자갈 쌓이고 근데 속에 있는 유에 거기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다 다시 다 세우고 막 그랬는데 그때 내려왔던 토사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 주차장에다 쌓아놨는데 어제 누가 그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앞에 웬 쓰레기냐. 그게 그거구나. 이익상이가 보낸 거. 네. 이따 내가 갔다가 그 주차장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차장 말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주차장 거기다 쌓는 걸 보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유튜브를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현충원 사람들이 보면 아주 속 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토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쌓아놓을 데 없어. 그 넓은 주차장 거기다가 쌓아놓은 건데 여기다가 쌓을 수는 없고 그 깊숙한데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트럭으로 그냥 수십 트럭 인천으로 다 실어내는데 올라가는 길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주차장만 와서 그냥 막 울분을 토해서 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자 여기가 그래요? 자 이제 저 앞으로 가서 사진 예, 눈 감지 마시고요.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눈 감지 마시고요.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20만 명이라고 했죠? 현재 서울 연천 20만 명. 연평 그 해전에서 저기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한주호 거기 다 있어가지고. 우리 국립 서울 현충원에는 외국인이 4명 있습니다. 외국인이 몇 명이요? 4명.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그다음 오늘 가는 스코필드 박사. 연세대 최초의 의대 세운 원장이죠. 지금의 연대 의대 학장. 최초 돌아가셔서 70년에 돌아가셔서 여기 안장되셨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여기 2명입니다. 요 2명은 병사들
장교 묘역 앞에 이렇게 공분이 크게 돼 있는데 요 비석은 장군 묘역 비석입니다. 이분들은 장군은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했을까? 여자분인데. 요 두 분은 남자. 요 두 분은 화교입니다. 중국이 장개석과 모택동이 싸우다가 장개석이 졌어요. 모르지. 그러면은 그걸 공민당이라고 하고 국민당. 공산당하고 싸우다가 장개석이 져서 중국의 그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대만으로 철수해서 자유중국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중국의 박물관은 세계 최대 박물관이라고, 중국의 모든 문화유산이 대만 박물관에 다 갔다고. 박정희 네? 대통령 묘소 글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장개석 편에 서서 모택동과 싸우던 사람 중에 박정희 묘소 글로 중국이 갔어요. 공산화되니까 이분들이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은 너무 멀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임시로 우리나라로 피난을 왔어요. 이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왜? 대만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일단 피하고자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6.25가 일어나니 중공군이 또 쳐들어오네. 아니 저놈들 싫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쳐들어오네. 그래가지고 피난 가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일사단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냥 자유 대만으로 못 간 화교들이 일사단에 무더기로 자원 입대를 해요. 그래서 수색대대, 일사단 연대 배속이 돼서 막 하는데 어느 날 최전선에서 포로를 하나 잡았는데 우리나라 병사들이 그러니까 셜라 근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 이상하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중공군이. 그래서 누구한테 데려갔어요? 화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미서방 하는 강혜림 두 사람이 일사단 수색대에 있으면서 걔들을 취조 신문하고 왜 들어왔냐, 얼마나 들어왔냐, 작전 계획이 뭐냐, 지휘관이 뭐 누구냐, 여기 몇 명 들어왔냐, 이걸 다 해가지고 중공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유엔군에게 알리고 작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화주에서 전사하고 과천에서 전사하고 한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한의사가 돼서 강릉에서 한의사 활동하다가 92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에 화교 초중고가 있어요. 그 학교를 이분들 후손들이 세웠는데 화교들은 다 거기 학교 다닙니다. 근데 그 설립자 이분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서 싸우다 죽었는데 현충원에 좀 안 되냐? 그러냐? 한번 서류 가져와라. 심사해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장군교육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두 분만 있는데 나머지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연희동에 있는 화교학교 교장, 이사장 그분들이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화교가 한국군에 자원 입대해서 참전했다는 사실을 어디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달라. 우리나라에 그런 비석이 없거든요. 요즘만 2개 있는데 더 많은데 딱 2번만 모셨어요. 전사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아쉬워하고 있어요. 어디 떳떳한 화교 참전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달라. 그런 내용이. 자, 올라가겠습니다. 모양이. 저거는 병사. 이병, 일병, 정병, 병사, 하사, 도병, 평사, 원사. 자, 이쪽은 소위부터. 장교. 표시가 좀. 둘째 형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자로 갔어요. 영의정인데 아들이 없어요. 죽었는지. 그래서 6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 달라. 그러니까 장소는 못 가고 둘째 아들이 양자로 갔는데, 자, 우리 그늘로 갑시다. 그래서 양자로 갔는데 그분이 영의정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최대 2조 원. 그 당시 유해영 일가가 그 돈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러 신흥무관학교 만들러 만주로 갔을 때 보통 한 6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3천억 원은 될 거다. 어떤 사람은 한 2조 원까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라를 1910년에 잃어버리니까 이혜영 셋째 아들인가가 형님들 다 오시라고. 우리가 조선시대 최대 가문이고 국가에서 최대 혜택을 받은 가문인데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냐. 형님 유산으로 받은 거 어떻게 다 내놓으시죠. 아 좋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몰래 부동산에다가 이 땅을 다 내놨어요. 이게 마석에 가면 그 살던 집이 아직도 있고 마당에 은행나무 거기서부터 구리까지 해가지고 한양까지 오는데 자기 땅만 밟고 올 정도로 이 땅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그 땅을 몰래 내놨는데 이거 제가 받았겠어요? 싸구려로 팔았겠어요? 싸구려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제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싸구려로 막 반값에 막 팔고 지금 명동 성당 앞에 가면 이혜영 일가 가족 있던 터 해가지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렇게 비석까지 세워놨어요. 그 명동 땅은 부동산에 내놨겠어요? 안 내놨겠어요? 안 내놨어요. 왜 안 내놔요? 비싸니까. 나중에 거기 내놓으면 일본 경찰이 저거 왜 팔지? 저 땅을 왜 내놔? 위험성이 야 있으니까. 조사해봐.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 땅은 판다고 말도 못하고 그 비싼 땅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6가족이 큰형님 오늘 밤에 출발, 둘째 형은 내일 저녁에 출발. 그래서 밤에 몰래서 70여 명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만나기로 하고 다 그 돈을 싸들고 거기 가서 신흥구간학교 세우고 군사 모집하고 식량 사고 군복 사주고 무기 구입하고 병사 막사 짓고 사람들 집 짓고 하는데 거기가 한 5, 6년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독립자금 모금하러 다니고 하다가 둘째 아들이 내놓았던 그 많은 돈 다 쓰고 둘째 아들이 아사로 돌아갑니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굉장히 원통한 거. 우리 아버지가 조선의 제일 큰 부자인데 굶어 죽었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마음 아파하는데 일본 경찰이 그걸 딱 보고 딴 놈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의 친구 중에 적당한 놈을 골라가지고 돈 줄 테니까 걔랑 술도 먹고 밥도 사 먹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슬금슬금 물어봐라 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혜영 선생님이 내일 아침 새벽에 그 부둣가로 가서 독립 자금 뭐 받으러 부두로 간다, 뭐 간다는데요, 뭐. 근데 이거 지금 딱 그걸 들었다가 딱 가서 일러 가셨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쫙 깔린 가운데 이혜영 선생님 변장하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딱 갔는데 거기서 딱 걸렸죠, 뭐.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끌려와가지고 목중에서 고문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의 그 아들이 나중에 이러저러 해서 흘려가지고 이혜영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혜영의 아들이 또 열받았어요. 아니 저 자식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고자질해서 죽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친구들 몰아가지고 가서 그놈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혜영 아들은 저 위에 지금 같이 있어요. 요 한 묘역 안에. 그리고 이혜영 선생님은 상동제일 감리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상동 감리교회. 상동교. 상동. 요 감리교 흔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기철 목사님인 3.1운동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일 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립정신을 들여서 우리 현충원에 안장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부터 한번 뵙겠습니다. 자, 목사님 대표로 헌화하실 분이 누구죠? 거기 내가 하는 거야? 여기. 자, 일로 오세요, 다. 누가 대표 다 꽂아도 되고 여기다가 뒤로 쓰세요, 뒤로. 넣으셔도 되고 저끼리
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단 헌화하겠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자, 헌화. 자, 카메라. 어떻게 여기다 놓든지 여기다 놓든지. 자, 일동 묵념. 바로 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돌아가셨고, 심지어는 영화에 보면 일본 천황 그림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놔요. 밥을 먹으면서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일본 천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밥상을 내 던져버리잖아요. 밥 먹으려고 내가 굶었지 이거 먹으면서 저놈한테 절하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 끝까지 한 거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12시 20분까지 더 시간에 내려가야겠죠. 네. 이거 평양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50년 6.25 때. 그래서 이분은 수표교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는데 북한에 계시다가 6.25 때 월남하지 않으시고 북한 정권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투옥됐고 북한 형무소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자, 이거 그늘 들어오세요. 오다. 이런 목살이 뭐다? 여기 오빠는 진짜 조금 더 와서 여기 외국인. 외국인 그냥. 저희는 노후 선열 재단이라고 합니다. 후손이 없는 사람, 또 독립운동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 그다음 130여 명 여기 계신데 이분들은 독립운동 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에서 돌아가셨는데 이해를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을 위탁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전덕기 목사님. 가무대 목사님. 정덕진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신무하셨고 의병장으로 활동도 하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종기가 나서 악성으로 돼가지고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1914년에 돌아가셨어요. 상동교회 담임하셨습니다. 아직 유해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딴 데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이제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에 계셨는데 유해를 모시지 못해서 위패를 모셨다가 전쟁 대전으로 모셔다 가서 대전 독립유공자교회를 모시고 이걸 없앴는데 그래도 얘가 여기 있었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크리스탈을 만들어놨어. 여기는 터가 없어가지고 대전으로 모셨어요. 독립유공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유관선. 어이구. 이건 이제 감리교입니다. 아버지가 배봉리 뒤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렸을 때 유관선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오빠 유우석하고. 그런데 그 동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해외에 대한 교육을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감리교 샤프 선교사가 전국 교회를 순회하다가 매번 감리교회를 들어옵니다. 예배를 끝나고 어린이들 집합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얘들아 조선이 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됐는지 니들 알아?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근데 그때 한 13살 먹은 유관순이 좀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샤프 선교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시골에 여자애가 남자도 아니고 그때는 학당도 없고 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시골에는 다
글자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만 한글 좀 깨우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봤죠. 그래, 왜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일본은 해외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발전했고 우리는 해외 문물을 다 이렇게 세고 막았기 때문에 발전이 느려서 신문물에도 우리가 지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샤프 선교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우리 진영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샤프 선교사가 놀라가지고 공주 영명학교라고 미션 스쿨이 있어요. 영명학교 감내교였어요. 그 영명학교 네. 아니 천안에 똑똑한 애가 있는데 하나 보내드니까 받아주세요. 예, 알았어요. 보내주세요. 여기 가서 보따리 싸. 그 영명학교에 이제 보통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한 2년 동안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에 이제 이화 여자 보통학교 중학교 과정으로 이제 거기 여자 중학교죠. 예, 여기 공주인데 아주 똑똑한 여자 하는데 좀 보내드니까 봐주세요. 예, 보내주세요. 관수나 보따리 싸. 그래가지고 이제 이화여자 중학교를 중학교 한 2년 공부하니까 야, 너 고등학교 가야겠다. 고등학교 기숙사 무료, 학비 무료, 고등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1918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1년 딱 공부하고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3월 1일에 기독교 천도교 불교에서 다 연합을 해가지고 3월 1일에 만세운동 한다. 이게 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다 전달이 돼가지고 학생들 이제 웅성웅성 할 때 학교 교장이 이거 학생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수상하다. 경비실 애들 절대로 오늘 못 나가게 문 딱 걸어 잠그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유관순이 나가려고 하니까 딱 잠겨있네. 그래서 특공대 5명이 야 우리 나가자 해서 담장을 넘어서 덕수궁을 돌아가는 만세대회에 합류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3월 5일에 서울시내 학생들이 야 이거 어른들이 3월 1일에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보자. 언제 하냐? 3월 5일에 하자. 그래서 3월 5일에 또 학생들 한다고 서울시에 있는 각 전문학교, 고등학교 다 연락이 가니까 이화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오늘도 정말 단단히 잠그고 애들 한 명도 못 나가게 하세요. 근데 또 5명이 담장을 넘어서 만세운동 하다가 5명이 다쳐갔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네 학생들 5명이 와 있는데 와보세요. 교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교장, 교관, 담임 선생님 쫓아갔어요. 애들이 막 쭈그려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은 외국인이고 그래서 일본한테 큰 소리 막 쳤거든요. 왜 일본에게 큰 소리 쳤는지 아시죠? 미국, 일본하고 조약 맺기를 가스들 테프트 조약으로 일본 니네 조선 먹어 우리 필리핀 먹을 테니까 서로 시비하지 말자. 오케이. 영국 야 일본 니네 조선 먹어 우리 홍콩 먹을 테니까 시비하지 마. 알았어. 포르투갈 우리 마카오 먹을 테니까 시비 걸지 마. 이게 조선 먹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영국, 캐나다한테는 외교가 아주 좋아가지고 미국, 캐나다, 영국 선교사들이 막 큰 소리 쳐도 일본은 소리를 못 쳐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쳐가지고 애들 내놓으라고. 애들이 뭔 여학생들이 잘못시키냐고 하니까 그럼 데려가라고. 그 대신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 용서 없습니다. 자, 각서 쓰고 데려가세요. 그래서 교장이 이제 딱 써놓고 애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버립니다. 3월 11일자로 학생들 모이면 만세운동 하니까 학교 등교금지. 그래가지고 3월 10일에 전국 다 휴교령 내리니까 유관순이 기숙사에 있다가 보따리 싸들고 병천 들어가서 아우의 장터에서 4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3,000명 만세운동을 하는데 파출소에 있는 경찰이 딱 보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천안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여기 난리 났습니다. 빨리 지원해 주시오. 그래서 그냥 여러 대 트럭을 타고 경찰이 막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해산하지 않으면 쏜다. 빨리 해산해라. 근데 해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막 무자비하게 칼로 치고 총으로 쏘고 해서 19명이 죽었는데 그때 19명 속에 유관순 엄마, 아버지가 현장에서 유관순이 본 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유관순은 주동자로 공주 재판소에 가서 결국 5년형을 받고 재심에서 3년형을 받고 서대문 교도소에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 후에 이방자 여사 영친왕 결혼식 때문에 전국의 죄수들 50% 감면.
지금 뭐 8.15 특사, 추석 특사 하듯이 이런 왕실의 결혼이 있으니까 전국의 지수를 50% 감면해서 1년 6개월형을 받고 복무하다가 1919년 4월 1일부터 해서 1년 6개월이면 21년 1월쯤 추록인데 20년 9월 28일에 죽습니다. 서점 형무소에서 출소한 3개월 정도 된 경우.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학교로 또 연락을 했죠. 여기 애가 죽었는데 와보라고. 교장, 교감 또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죽었으면 내놔라.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다. 그랬더니 들어가더니 쑥덕거리더니 저 한 일주일 후에 오시라는데요. 아니 뭔 개똥 같은 소리. 지금 죽었는데 빨리 내놔야 장례를 치르지. 상부의 지시입니다.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 그냥 왔어요. 일주일 후에 또 갔어요.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상부의 지시로 일주일 더 있다 오랍니다. 뭔 소리냐면서 한참 싸우다가 안 내주니까 그냥 왔어요. 그래서 10월 14일 2주 후에 가니까 그때 내준 거예요. 그때 시체 영안실에 냉장시설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되겠지 뭐. 다 부식되고 뭐 해가지고 부패돼가지고 왜 늦게 내줬나 이제 판단하는데 흉터, 피투성이 부은 거 이런 걸 없애려고 늦게 줬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역하는 거 마치다 싫고 학교에 왔는데 차마 학교 내에는 못 들어가고 경비실 옆에다가 해놓고 정동재 감독이 김호용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학생 좋은데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태원 공동묘지로 이제 안장을 하러 가려는데 일본 경찰이 거기 목사님하고 교장, 교감, 담임, 학생 대표, 오빠만 이렇게 6명만 가라. 왜요? 우르르 몰려가서 난리 피지 마. 그리고 이거 신문에도 내지 말고 소문 내지 말고 기사로 내보내지 말고 조용히 끝내. 그렇지 않으면 니 혼난다.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6명 가서 묻고 막대기를 이렇게 유관순 지명해놓고 이제 왔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안 찾았어요. 20년에 그렇게 안장을 했는데 31년부터 일본에서 여기 이태원 공동묘지를 택지 개발한다. 군사용지도 쓰고 주택지로 개발하고 이 공동묘지를 망우리 공동묘지를 새로 지정을 했으니 다 옮겨가라.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더니 망우리로 선착순으로 다 모시거나 3년 동안 공고를 했는데 그때 한 10,000여 명이 옮겨갔어요. 그리고 한 28,000여 개는 이제 무연교묘지가 된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일꾼들 사가지고 28,000개를 다 파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망우리 공동묘지 한꺼번에 묻고 이태원 무연분묘 합장비라고 큰 무덤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유관순이 딸려갔다 이거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눈물과 피와 눈물은 어디에 스며있느냐? 서대문 형무소에. 유관순 열사의 살은 어디에 스며있느냐? 이태원 공동묘지. 뼈는 어디 있느냐? 망우리 공동묘지. 그럼 천안에서 가면 유관순 열사 묘가 크게 있어요. 이게 우리 고향인데 네. 내가 어렸을 때 한 10살도 안 됐을 때 병천창에 가다 보면은 우측에 유관순 열사 묘가 있고 그 유관순 열사가 어머니가 쓰던 다대방 돌 그래 유관순 열사가 신었던 고무신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그 묘가 한 딸로 옮겨가지고 그냥 공원으로. 네. 그리고 묘가 크게 있는데 거기는 유관순 열사의 아까 고무신 같은 유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현충원 안장 대상인데 유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해로 갖다 놨어요. 거기에 이 묘가 있었어요. 자, 유관순 열사의 눈물과 피와 땀은 어디에? 서대문. 서대문. 살은 어디에? 이태원 공동묘지 거기 이렇게 가보면 이태원 부군당 묘 해서 사당 거기 유관순 열사 추모 공원이 있는데 거기 해마다 9월 28일에 용산구청장 국회의원 그 옆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추모식을 크게 해요. 여기에 묻혔었다. 그리고 천안에서도 크게 행사하고 서대문 형무소에도 크게 행사해요. 근데 나중에 중랑구에서 유관순 열사의 뼈는 우리 망우리 공동묘지에 붙였다 하면서 행사를 하니까 전국에서 다 그 관심을 가지고 진짜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크게 해요 행사를. 그리고 공동묘지 유관순 열사 붙인 합장 28,000기가 한꺼번에 묻혔는데 거기에 그냥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왜냐면 유관순교사 추모 이화여고 동창회 추모 사업해서 다 거기 가서 큰 행사를 해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덕기 전목사님 여기 목사. 여기 아까 봤죠. 목사님인가 그분이 초대 1대 광복회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혜영의 손자라는 이상한 놈이 광복회장 하면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유동열 여사가 저희 같은 형님이에요. 유동열 그 다음에 저쪽에 오화영, 이쪽에 오화영. 자, 이쪽은 오화영. 오화영 목사님은 강민도 목사님인데 6.25때 납북을 당했어요. 6.25때 납북당해가지고 형님 몇십 년을 대단하고 수십만 들었는데 이제는 올라가지고 이렇게 유태를 했다. 이분도 동행선언서 33년 감리교. 빨리 하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들어드릴까? 아니야. 또 동력. 바로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서 의의를 선교사로 오셔서 연세대 의대를 창설하시고 초대 의대 학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연대 의대 학장. 근데 3월 1일에 이갑성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기를 우리가 동행 말씀을 한다. 카메라 들고 사구자공원으로 나와라. 오, 그래, 알았다. 카메라 들고 사구자공원에 가서 잘 보이는 2층 건물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기사를 보내시고 몰려요. 그러다가 4월에 제암리에서 한 30여 명이 제암리 감리교에 다 몰아놓고 석유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불질러서 다 태워 죽인 사실을 쉬쉬했지만 딱 귀에 들려와가지고 급히 카메라 들고 수원까지 기차 타고 가서 수원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나봐요. 여기서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가서 수원에서 내려서 자전거로 제암리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막 동네는 다 불타고 교회는 불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걸 카메라로 다 찍어서 외국 신문사에 보고해서 전 세계에 일본에 만행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이제 막 죽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어쩔 줄은 모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야, 나가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떠나라.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갔어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내가 사랑했던 한국 다시 가보자 그래서 와가지고 68년 동안 오셔가지고 다시 연세대에서 가르치다가 한 1년 후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7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세대하고 가족들이 현충원에 안장 안 되겠느냐. 아, 이번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많이 수고했다. 서류에서 제출해라.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독립유공자 묘역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석호필. 스코필들은 석호필. 이렇게. 다음에는 저기 박정희 예. 자동차 스타일. 스코필. 37년에 신의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33인 서명하신 장로교 목사님. 이해대.
다 기억해놔 장로교 장로. 아, 이거 한문하신 분 여기 무슨 글자인지 생도유. 길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게 뭔 글자예요? 저 생도. 뜻이 뭐예요? 네, 이게요 길조자에다가 있을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생 길도 있을유. 길이 있는 곳에 영생했다 하는 말이에요. 물 하나씩 가지고 와, 물 하나씩 가지고 와. 이제 출발이야. 출발. 자, 박정희 대통령 묘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우리 한 사람이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대표 사장에서 가족들이 모시고 오셔요. 그럼 이제 그 오신 분들을 제가 안내해서 여기 식을 거쳐서 좌회전, 아니 우회전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우회전. 저기야 김대정이 묘도야. 그래서 오신 분들 여기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이제 충원당이라는 건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나중에 늦게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저쪽 묘지에 매장돼 있다 그러면 그 매장된 그 거기에 합장을 해요. 그 잔디를 파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편 옆에 이제 항아리가 들어가는 거죠. 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계속 올라가서 끝에서 좌회전. 후손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회전이요, 좌회전. 좌회전. 벌써 재산 때문에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왜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냐는 둥 해가지고 여기 와서 싸워요. 자격이 없다. 그렇지. 쭉 가서 오른쪽 주차 라인 끝에서 세우세요. 예. 아, 이제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자, 대통령 내리겠습니다. 앉아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자, 박정희 대통령 대회분께 분양하겠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뚜껑 열고 세번 분양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네 번에 대하여 일동 목련 바로 자, 여기서 보시면 저쪽이 대통령 가시고 저기 향로에도 봉황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유경수 여사 그 향로에 목련꽃이 요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측에 저기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목련꽃을 쭉 심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처럼 목련을 닮았다 해서 목련꽃이 유경수 여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목련을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같이 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봉분을 쌍분으로 따로 했어요. 보통 이제 합장을 하지 않고 여기는 따로 봉분을 따로 했고 전에 여기에 말뚝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많이 열받고 했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내려요. 토사. 그래서 쓸리지 않게 좀 못을 좀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잡아드린다고 그랬어. 아니 이게 막 흘러내려요. 저 위에서 그 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게 다 이제 맥을 잡는다고 해서 사토 진흙이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쓸려 내리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잔디가 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깎다 보면 깎으면 그때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변해서
사람들이 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로만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여기 경비 초소도 있고 대통령 묘역마다 경비 초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 거는 나사동이니까 이승만 대통령 밖에서 이렇게 오시지 여기 현충원에 방문을 하겠다 해설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하면 욕먹어. 여기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자, 여기서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선수가 내가 앉았으니까 내려가. 저 앞에 보면 한강이 보이죠? 한강이. 좀 나무 때문에 한강이 많이 안 보여요. 조금 조금 내리셔요. 조금 올리시고.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여사님이 아주 멋있게 나오네요. 우리 장로님 멋있게 나옵니다. 예. 눈을 안 감으셨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오른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올라갈 때 물 하나 들고 올라가요. 물 좀 들고 가시라고. 이제 들어왔어요. 서울현재는 대통령 네 분이 계십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다시 또 줄었네. 하나, 둘, 셋, 넷.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라를 찾아해 주시며 실망한 것과로 인도하시며 됐다. 큰 길 따라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이 묻혔는데 하나, 둘. 네 번에 묻혔는데 그 중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아니 올라오세요. 자 뒤로 줄 주세요. 자 이쪽으로 가. 저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합장도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지만 영부인 같이 오셔서 계십니다. 하와이에 가셔가지고 그 영상에 보면 한국에 오려고 굉장히 동쪽을 서쪽을 바라보시고 어느 날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하는데 떠나려는 그 아침에 입국 불허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못 오시고 그 요양원에서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한국으로 동환되셨어요. 자, 대표자 헌화 및 분양하겠습니다. 앞에. 처음에서 잘 안 해봐서 그래. 봤잖아, 저하는데. 따뜻했지, 그때는. 세번 했죠. 세 번. 이승만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일동 공영. 바로 해봐야 오늘 훈련 잘 받는다. 좀 해봐. 여기 하와이 또 미국 동포들이 비석도 많이 태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나 미국에서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예요. 물론 우리도 신적인 존재지만 하와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신이에요. 거기서는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꼭 여기를 들으시는 하와이 동포들. 여기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계단에 서서 안녕하세요. 이 앞줄 여기까지 쓰세요. 이쪽으로.
됐습니다. 예.